베르킨케도릭스, 카이사르를 공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사르가 상대했던 갈리아의 장군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리아인들은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기는 것이 명예이고 영광이고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르킨케도릭스는 전략과 전술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베르킨케도릭스는 대권을 잡은 후 카이사르를 갈리아에서 몰아내고자 결정을 하죠. 하지만 직접 부딪혀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 하나는 청야 전법입니다.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막아냈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먹을 걸 없애는 거죠. 쉴 곳도 없애고요. 또 하나의 전술은 카이사르가 없는 로마 군단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벨가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이 전략은 카이사르의 너무나도 빠른 움직임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갈리아인들의 결속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사르는 배후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카이사르 옆에 서 있었던 갈리아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르킨케도릭스는 친로마파 부족들을 갈리아의 독립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댈 곳 없는 카이사르, 먹을 것이 없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로마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카이사르가 로마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면 정치적 영향력은 사라진다고 본 거죠.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게르고비아 전투는 바로 이러한 전략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 보면 패전이죠. 지금의 부르주 아바리쿰에서의 전투는 카이사르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베르킨케도릭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갈리아 상황이었을 겁니다. 갈리아 전쟁기에서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이 뭉치기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거듭 언급을 합니다. 베르킨케도릭스는 확실히 언변이 능한 사람이었고요. 카리스마도 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패전 이후 여러 부족들의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카이사르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성전을 펼쳤기 때문에 진 것뿐이다. 비겁한 전법에 진 것은 진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도 내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바리쿰을 지키자 했던 것은 비투리게스족의 청에 의한 것이지 나는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성지와 같았던 아바리쿰은 남겨두자고 했던 것이 화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또한 자신의 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면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내세운 카드는 수많은 사절들을 보내서 여타 갈리아 부족들에게 군대 파견을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군이 우리 진영을 얕잡아보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토목공사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를 봐라. 열심히 하지 않냐? 하면서 전투만 사랑하고 토목공사를 싫어하는 갈리아 병사들을 자극을 합니다. 적당히 남 탓, 내 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다릅니다. 베르킨케도릭스의 말은 많은 갈리아 부족장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어땠을까요? 늦 겨울부터 시작한 전투, 먹을 것도 없고 추웠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군대였던 거죠. 공성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는 다음 전략을 구상을 합니다. 늪과 숲에 숨어있는 갈리아인들을 전투에 적합한 지역으로 끌어내야겠다. 회전을 하게 되면 카이사르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포위전, 진지를 포위하든 성을 포위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기본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후가 든든해야 됩니다. 카이사르는 살짝씩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줄곧 카이사르 옆에 서 있었던 하이드족이 조금씩 묘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하이드족은 갈리아 전쟁을 시작하도록 만든 부족입니다. 헬베티족의 이동으로 피해가 예상되자 로마에 SOS를
쳤던 거죠. 카이사르는 이에 호응해서 갈리아 지방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하이드족은 식량 공급 요청에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핑계는 있었죠. 당시 수령이었던 디비큐아쿠스의 이복 동생인 둠노릭스가 권력을 탐하면서 중간에 식량 공급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죠. 둠노릭스는 헬베티 부족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강력한 군세력이 있었던 헬베티족을 등에 업고 하이드족을 자기 손안에 넣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카이사르가 줄곧 이야기하듯 갈리아 부족 내에서는 권력 투쟁은 흔한 일입니다. 아니, 모든 인류의 조직 내에서는 권력 투쟁이 있죠. 외부의 힘을 빌어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영웅이 되어서 권력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처럼요. 둠노릭스는 외부의 힘을 빌어 권력을 잡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카이사르는 둠노릭스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단 내에 갈리아 기병 부대에 둠노릭스를 두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앞에 두고 감시하겠다는 거죠. 둠노릭스는 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갈리아 기병들, 유력자들이죠. 이들을 설득해서 반 카이사르 진영을 구축하려 애를 씁니다. 영국 침공을 준비하고 있던 그해 둠노릭스는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카이사르는 둠노릭스를 체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둠노릭스는 자유를 외치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프리덤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둠노릭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권력을 쥐는 거였죠. 이를 카이사르가 막으니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외칠만 한 것 같습니다. 둠노릭스가 제거됐다 해서 하이드족 내에 반로마파가 없을까요? 하지만 퍼센트가 살짝 더 친로마파가 많은 상황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하이드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콤비톨리타리스라는 사람과 콕투스라는 사람이 서로 하이드족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이드족은 투표에 의해서 왕을 뽑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인척 중에 왕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까운 친인척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인 거죠. 카이사르는 법을 기준으로 바로 전해 형이 왕을 지냈던 코투스에게 사임할 것을 명합니다. 내정 간섭일까요? 아니면 중재일까요? 하이드족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내정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이드족의 법에 따라 왕은 국경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하이드족 영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카이사르 입장에선 군단과 떨어지는 것이 마음이 썩히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없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전쟁이 시급한데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이드족을 지속적으로 친로마 성향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베르킨케도릭스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을 내서 하이드족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투리게스 영지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베르킨케도릭스를 중심으로 한 갈리아 연합군을 해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카이사르가 벨가이 지방을 들어갈 때도 주력 부족이었던 벨로바키족의 영지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연합군이 해체될 수밖에 없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다음 행선지는 베르킨케도릭스의 영지의 수도인 게르고비아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표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비에누스에게 4개 군단을 주어서 세노네스족 영지로 파견합니다. 자신은 6개 군단만 이끌고 게르고비아를 향해요. 물론 하이드족의 문제를 중재하면서 하이드족의 모든 기병과 1만 명의 보병을 보내줄 것을 명령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세노네스족과 파리시족이 있는 북쪽이 베르킨케도릭스와 연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적은 군대로 적진에서 싸워야 되는 카이사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겠죠? 카이사르의 6개 군단, 강을 따라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강 건너편에 베르킨케도릭스가 군대를 이끌고 견제하면서 행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르킨케도릭스가 행군하고 있는 쪽을 따라가게 되면 게르고비아가 나타나고요. 카이사르는 강을 건너야지만 게르고비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베르킨케도릭스는 다리를 하나씩 부수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 도보로 건너기에는 쉽지 않았다고
강이라고 해요. 유럽의 강들은 봄에 수량이 많습니다. 겨울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강물을 불려놓기 때문이죠. 비가 많이 내려야 강의 수위가 올라가는 한국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봄이었기 때문에 수량이 많고 당연히 물살도 셀 수밖에 없는 거죠. 다리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베르킨케도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머리를 씁니다. 6개 군단 중 2개 군단을 숲에 숨깁니다. 4개 군단이 6개 군단인 것처럼 보이도록 요란스럽게 행군을 하게 합니다.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숲에 숨어있던 로마 군단병들이 강가로 나와서 파괴된 다리를 빠르게 보수를 합니다. 당시 베르킨케도릭스는 교각은 남겨두고 교량만 해체를 했었다고 합니다. 더 빠르게 다리를 놓을 수 있었던 거죠. 하루 만에 다리를 놓고 2개 군단이 도강에 성공합니다. 남은 4개 군단은 유턴을 해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베르킨케도릭스는 속도를 높여 게르고비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와의 직접적인 회전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카이사르는 한니발과 비교할 만한 장군은 맞는 것 같습니다. 베르킨케도릭스에게 자마에서 한니발을 꺾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같은 역량까지 있었다면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에서 더 큰 공경을 겪거나 실패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카이사르도 며칠 뒤 게르고비아 앞에 도착을 하고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성전으로 게르고비아를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포위전을 해야만 합니다.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이후 알렌시아 공방전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군의 장기 중에 장기입니다. 이들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식량 수급부터 신경을 씁니다. 베르킨케도릭스도 게르고비아 성벽 앞에 2km 가까운 간격을 두고 2m 정도 높이의 방책을 쌓도록 합니다. 성벽과 방책 사이에 군단병들의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죠. 이중의 방어선을 만든 겁니다. 주변에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여지는 언덕들도 모두 점령하도록 합니다. 게르고비아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물입니다. 강에서 식수를 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강과 게르고비아 성 사이에 물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진지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진지 구축에 게을렀던 갈리아인들을 바꿔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이사르도 전투에 유리한 지역을 점유할 필요가 있었죠. 물이나 식량 공급을 방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고비아 성과 로마군의 본영 삼각형 꼭지점 즈음의 언덕을 점거를 하게 됩니다. 두 진지 사이에 참호를 파게 됩니다. 군단병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였던 거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카이사르는 식량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게르고비아 전체를 둘러싸는 방책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농성전을 하는 베르킨케도릭스의 목줄을 계속 조여갔겠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우려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카이사르가 손을 들어주었던 하이드족의 왕 콤빅톨릭 타비스가 반 로마파의 기치를 든 거죠. 대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이드족을 반 로마파로 몰아가게 됩니다. 여론전을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하이드족이 친로마파였다는 것은 여론이 친로마 쪽에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콤비톨리 타비스는 이 여론을 뒤집어야만 반 로마파 기치를 제대로 들 수 있습니다. 리타비쿠스라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카이사르는 매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건 알 수 없고요. 카이사르가 자신은 왕으로 세워주었지만 자존심이 상했던 듯해요. 또는 카이사르가 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리아 중부는 하이드족과 아르베니족이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두 부족은 자신의 힘만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부의 힘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르베니족은 게르만족들을 불러들였고요. 그때 게르만족 대장이 갈리아 전쟁기 1편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리오비스토스입니다. 수에비족의 일원이라고 하죠. 하이드족은 로마를 불러들인 거죠.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
전쟁 1년차에 아리오비스토스를 밀어내게 됩니다. 아르베니족은 뒷배가 없어지면서 친로마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후 베르킨게도릭스가 이에 불만을 품고 반정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반로마파로 다시 회귀하게 되죠. 하이드족 입장에서는 만약 로마가 승리하게 되면 갈리아의 1인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보아 카이사르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갈리아의 모든 부족을 연합군으로 끌어들인 아르베니족이 하이드족을 지배할 것은 불보듯 뻔했을 겁니다. 그래서 콤비톨리 타비스는 갈리아 연합군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합류가 되고 나서 베르킨게도릭스를 밀어내고 총사령관을 하이드족이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콤비톨리 타비스는 로마를 배신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후 갈리아 중부의 패권 부족이 되고자 하는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콤비톨리 타비스와 리타비쿠스가 세운 전략은 이렇습니다. 카이사르가 요구한 1만 명의 보병을 리타비쿠스가 이끌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리타비쿠스의 형제들은 기병에 섞여서 먼저 카이사르와 합류하기로 합니다. 리타비쿠스를 따라 나선 하이드족 1만 명의 전사들은 친로마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리타비쿠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 마음을 돌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가짜뉴스입니다. 갑자기 군단병들 앞에서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이드족의 유망한 청년들인 에포레도릭스와 비리도마르스가 재판도 없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시작합니다. 로마 진영에 간 하이드족 기병들은 모두 재판도 없이 살해당했다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륙전에서 겨우 탈출한 사람으로 위장된 사람들을 내세워서 증언을 하게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확인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동행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1만 명의 하이드족 군단병들은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런 상황을 눈치챘을 겁니다. 여기에 에포레도릭스가 카이사르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영에 2개 군단만 남겨놓고 4개 군단을 이끌고 빠르게 1만 명의 하이드족 군단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하이드족과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병들에게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중심이었던 에포레도릭스와 비리도마루스를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1만 명의 군단병들이 2명의 젊은이를 보게 된 거죠. 가짜뉴스임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군단병들은 손을 앞으로 뻗고 앞으로 나란히 하는 자세입니다. 항복을 표시합니다. 이때 리타비쿠스는 수하들을 이끌고 빠르게 베르킨게도릭스의 진영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진영을 지키고 있었던 파비우스라는 부장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옵니다. 카이사르가 없는 것을 알고 베르킨게도릭스의 부대가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4개 군단은 달리듯이 진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르킨게도릭스는 진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리아인들이 모두 연합하게 되면 카이사르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일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콤비톨리 타비스는 하이드족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해냅니다. 우리가 보낸 군단병들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이러한 선동에 넘어가면 성격 급한 사람들이 먼저 앞으로 나섭니다. 폭동이 일어나죠. 치안이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를 카이사르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무모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리아인들이 야만이기 때문이다라는 느낌을 슬쩍 비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인류 역사상 늘 있었던 모습입니다. 특정 민족, 특정 시기여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콤비톨리 타비스는 부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더 관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탐욕, 분노, 무모함은 결국 하이드족 내에 있었던 로마인들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장 중 한 명도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가짜뉴스도 빨리 퍼지지만 사실도 빨리 퍼뜨리는 것이 갈리아 부족의 특징인가 봅니다. 1만 명의 하이드족 군단병이 카이사르의 진영에 무사히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 로마의 부장에게 하이드족은 항복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가짜뉴스에 속은 것밖에 없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생각의 게으름이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당사자인 카이사르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하이드족이 갈리아 연합군으로 돌아서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하이드족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 왕인 홈비톨리타비스와 리타비쿠스 형제가 도사리고 있는 한 마음 편히 게르고비아 포위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쪽에서 공격받았을 때 6개 군단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에게 맡겨둔 4개 군단과 합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갈리아인들에게 퇴각으로 보인다는 것은 더 많은 갈리아 부족의 베르킨케도릭스의 연합군으로의 합류를 부추기게 되고요. 로마 군단 내에서는 첫 퇴각이기 때문에 사기가 꺾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카이사르. 한 번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다음 전투지로 이동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게르고비아 주변을 계속 관찰하고 있던 카이사르 눈에 하나의 언덕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갈리아 군단병들이 그 언덕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게르고비아 성벽과 방책 사이의 진지에 군단병들이 거의 없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기로 결심한 카이사르. 기병들을 이용해서 갈리아인들이 집중하고 있던 언덕 주변을 공격하는 신용을 하게 됩니다. 당나귀에 투구까지 씌워서 기병인 척했다고 해요.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나마 진지에 남아있었던 갈리아 병사들까지도 이동을 시작합니다. 진지가 거의 비게 된 거죠. 이때를 틈타서 군단병 돌격을 명령합니다. 단 퇴각 나팔을 불면 빨리 퇴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2m의 방책은 상대방의 수비가 없다면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텅 빈 내부의 진지들을 쉽게 접수하게 됩니다. 게르고비아 성벽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는 진지를 공격하고 승리했다는 느낌만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퇴각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훈련이 잘 돼 있고 늘 카이사르와 함께하던 10군단은 빠르게 제자리에 멈추고 후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군단들은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풀려고 성벽까지 돌격을 하게 됩니다. 성 안에 있었던 부녀자들은 울면서 로마 군단에 항복한다는 표시를 했다고 해요. 일부 로마 군단병들은 게르고비아 성벽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갈리아 병사들이 빠르게 게르고비아 쪽으로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숫자도 부족했고요. 거의 모든 성이 그렇듯이 게르고비아도 언덕에 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열심히 언덕을 뛰어 올라간 거죠.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이러한 전력 불균형은 로마군의 약점이 됩니다.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카이사르는 수비대로 남겨두었던 부대도 출동시키고 하이드족 1만 명의 군단도 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격하고 있었던 로마 군단병들은 하이드족 군단병들이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고 착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리아인 복장이니까요. 어깨를 살짝 노출시킴으로써 카이사르와 함께하는 부대의 힘을 표시했다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것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700명이나 되는 큰 손실을 안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백인대장도 46명이나 죽었다고 해요. 한 개 군단의 백인대장이 30명인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카이사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죠.